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보육교사입니다. 영화반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초임으로 온 거라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약간 헤매기도 했지만 경력 많은 다른 반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익숙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님 대하는 것도 어려웠고 칭얼대고 우는 영아들 달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인간관계였습니다. 오히려 수업하는 건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사회생활에서 처음 느껴봤던 굴욕적인 사건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겉으론 정말 예쁘고 세련된 분인데 욕도 잘하시고 학부모 욕을 정말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면서 문이 닫히자마자 욕 방언으로 계속 불만을 토로하곤 했죠. 생각이 없고 빈티나는 짓만 한다는 둥, 기저귀를 좀 늦게 갖다 주면 거지 근성이라면서 저런 애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셨고, 발달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대놓고 야단을 치고 심하게는 아니었다고 해도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애가 결석하면 개 탔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사세반 애들 이름을 대놓고 거론하면서 공부 머리가 아니라는 둥, 애들이 엄마 아빠 부부싸움 했다고 하면 왜 싸웠는지, 그때 넌 뭐하고 있었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등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담임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걸 극도로 싫어했었고요. 뭐랄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대단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거짓말도 능숙하게 아주 잘하는 분이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출근하면서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못 믿는다면서요. 전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올 때마다 벨을 눌러야 했습니다. 바쁘면 문을 열어줄 선생님이 안 계셨는데 추위에 떠느라 정말 고생스럽고 참 서럽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저희 반 아이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부차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별 뜻 없이 원장님께 어제 딸기를 많이 먹어서 설사를 했대요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통화했다고 하시더니 앞으로 직접 학부모와 연락을 삼가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담임이 원화를 지도하고 매일 보는데 학부모와 연락을 직접 하지 말라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부모님들이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선물로 주시면 다 싸가지고 집에 가셨고요. 저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면 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차별하고 예쁘게 생긴 애는 따로 간식을 더 챙겨주거나 한 번 더 안아주고 외모가 별로인 애들은 괄시를 했습니다. 티 안 나게 학대를 하는 거였죠. 면박을 주거나 괜히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요.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한 일들이었지만 그런 일을 아이를 두고서 성인이 벌이는 짓이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유기농 식재료로 아이들 밥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면서 냄비나 프라이팬은 코팅도 벗겨지고 손잡이도 없는 것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냠냠쌤이 계시지만 퇴근하시면 교사가 시간 연장반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도 있는데 진짜 위험천만한 거죠. 항상 점심때 밥이나 반찬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면 누룽지를 주든가 없다고 딱 자를 합니다. 넉넉하게 해서 잘 먹이면 좋잖아요? 그래놓고 학부모님들께 나가는 사진은 식판이 넘치게 담아서 찍어 보냅니다.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원장님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청소를 하는데 원래는 교대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반만 하는데 거실은 넓으니까 매일 교대로 하는데 저만 시키는 거예요. 놀이 매트며 기구며 다 들어 올리고 하는 거라 꽤 무겁기도 하고 제자리에 놓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저만 시키는데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서 원장한테 퍼붓고 싶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요.
심지어 간식 설거지도 저만 시켰어요. 오후엔 냠냠 선생님이 퇴근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식판 설거지를 하는데 식판 줄 맞춰서 세우지 않았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소리를 지르며 집에서도 그따위로 일을 하냐는 둥, 팔자 좋게 살았다는 둥 험담을 다른 선생님이나 아이들 앞에서 하는데 정말 사리를 느꼈습니다. 인격 모독에 제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살집이 있는 교사들에게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감량을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사 먹으라고 하면서 푸시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원아들이 살찐 교사들 싫어한다면서 점심이나 간식 때 얼마나 먹는지 와서 참견을 하면서 꼭 적게 먹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보육고사 업무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영아반 담임은 더 힘든 게 아이를 안고 내려놓고 씻기고 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교사들이 근무 중에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 받는 일이 허다했죠. 그런데 원장은 그 정도는 기본이라면서 늘 CCTV로 교사들을 감시하고 본인의 감정대로 폭언하는 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페이백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원장님한테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건데 일찍 퇴근하는 대신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전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애도 초등학생이고 제가 일찍 가봐야 그때는 애가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서 굳이 1시간이나 빨리 퇴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달라고 하고 CCTV 사각지대에 신문을 접어놓은 곳에 봉투를 끼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였죠. 완전 불법이고 이걸 신고하면 원장님도 벌금형을 받지만 보육교사인 제 자격증 정지나 박탈이라고 하더군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권력으로 무조건 찍어 누르는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이지만 관행이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사실 정말 신고를 하는 게 많이 꺼려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사들의 불만은 심해져 갔고 원장님의 태도는 변함없이 기고만장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만둘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도 어렵게 취업한 건데 부당한 문제는 터뜨리고 싶었어요. 전 이 모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했기에 아이들 밥을 부족하게 주는 것과 애들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는 말들, 더 줄 수 없다는 원장의 거절 대화를 녹음했죠.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페이백을 받는 장면, 또 영아반 아이가 4세반 원아에게 맞는 장면 등등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아반 아이는 상처가 크게 생겼는데 학부모에게는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에서 서류 조작한 것과 급식비 빼돌린 것 등등 모든 증거를 다 수집했죠. 원장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긴장 터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고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단 지역 언론사에 제보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증거를 보냈죠. 그 다음엔 시청에 신고를 했어요. 학대와 급식비 횡령, 페이백에 대해서요. 처음엔 뭉뚱그려서 어린이집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언론사에서 먼저 터졌고 지역 뉴스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실사를 나오게 됐죠. 어린이집은 난리가 났고 원장은 우거지상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사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학부모들의 민호는 빗발쳤죠.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보름간 어린이집 폐쇄와 벌금, 시정명령을 받고 끝났습니다. 당연히 그 원장이라는 인간은 누구인지 의심을 해가며 찾아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마침 이사를 가게 되었던 터라 사표를 냈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페이백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들 급식은 푹족하게 주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솔직히 제 모든 분이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절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앙금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더욱더 독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밤잠 줄여가며 사실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왜냐면 이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서였는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했다가 포기했던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공부라는 게 시험 운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게도 7급 공무원으로 합격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 자아 실현을 하게 되니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이 컸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교사들만 불러서 한턱을 크게 내고 선물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 제 소식을 원장에게 알렸더니 아주 배 아파했다고 하더군요. 그 원장의 딸도 꽤나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합격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별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인간이라고만 여겼던 제가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연히 배가 아팠을 수밖에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는 학부모들도 촉을 엄청 세우고 지켜보고 있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와서 뭐 하나 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제가 한 일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나이대의 아동에게는 정말 두고두고 기억되는 정서적 육체적 학대거든요. 힘없고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짓을 한 원장은 이것보다도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깨닫고 제정신 차리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